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13일 수요일 장애인 생활신문 미디어 생활 소리로 보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소리로 보는 뉴스 하나. 교사는 교육하는 사람이지 보육하는 사람 아니다. 교원단체 특수교사 추모제. 둘. 버스은행 방해 경찰 연행. 국가전장연회 1천만 원 배상. 법원. 박 대표 등 도로 머문 시간 1분도 안 돼. 교통방해, 불법 집회 해당 단정 어렵다. 셋. 대한민국 장애인 문학상 미술대전, 진효심, 임경식 대상 수상. 부문별 272명에서 345명 참가. 각각 19명과 58명 입상. 넷. 총 인구 중 30.9%가 교통약자. 전년 대비 18만 명 증가. 이동편의시설 적합률 85.3%, 저상버스 전국 보급률 38.9%, 특별교통수단 도입 101.4%, 국토부 2023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 다섯. 지난해 장애인 학대 신고 5,497건, 4건 중 1건 학대 판정, 전년 대비 10.9% 증가. 피해 10명 중 7명이 발달. 복지부 2023 현황 보고서. 여섯. 시정, 의정, 교육, 공동주택 엘베 디지털 홍보 확대해야. 김종배 인천시 의원 5분 발언에서 제안. 첫 번째 소식입니다. 11월 8일 저녁 6시 인천시 교육청 정문 앞에 촛불과 손피켓을 든 사람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10월 24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A초등학교 특수교사 B씨의 추모문화제가 열린 것. 이날 추모문화제는 인천교사노동조합, 인천시 교원단체 총연합회, 새로운 학교 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 모임,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인천지부, 전국특수교사 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등 7개 교원단체가 공동 주관했습니다. 이날 추모문화제는 참여단체 소개, 진상규명위원회의 경과보고, 동료교사 및 교원단체의 추모사, 유가족의 편지 대독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문화제에서 발언에 나선 고인의 동료교사는 고인이 학년 초부터 학급이 감축되고 홀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을 걱정했다며 이미 한 사람이 감당하기 너무 힘든 상황이었는데 전학까지 더 와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힘든 하루를 버텨내도 하나도 다를 것 없는 내일이 기다리는 선생님에게 힘든 날 버티면 좋은 날 올 거라는 공허한 위로를 했던 것이 미안하다. 고인은 단 한 번도 학생을 포기한 적이 없으며 힘든 환경 속에서도 행복한 교실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 무너진 것이다. 다른 이의 고통을 폄하하는 시선으로 고인의 명예가 손상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인천 실천교육교사 모임 박현주 부위원장은 시도교육청 중 특수교사 예산 비중이 최하위, 특수교사 대상자 증가율 전국 1위, 공살인 모두 포함한 특수교사 정원 확보율 꼴찌인 인천시 교육청의 성적표를 공개했습니다. 특수교육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가 누군가의 죽음이 된 결과라고 질타하며 특수교육에 대한 관심과 책무성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추모 문화제에서는 유가족 편지가 낭독되기도 했는데 이 편지에서 고인의 유가족은 학교 실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대통령 지시에 교육부의 밀어붙이기식 추진으로 학교와 교사가 힘들다는 소리침을 외면한 현 상황에 분노했으며 선생님이 힘들어할 때 예산만 지급하고 다 지원해줬다는 교육청의 태도 역시 크게 원망스러웠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유가족은 주호민 사건 등처럼 특수선생님의 자존감을 낮게 하는 일들 속에서도 아이가 잘 이겨낼 거라고 믿었던 부인을 자책하면서도 다음 세상에 꼭 다시 부모 자식으로 만나면 아픔을 빨리 알아보고 함께 해결해주는 가족이 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교사는
교육을 하는 사람이지 학생을 보육하는 사람이 아님을 기억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추모 문화제에서는 전국에서 2,000여 명 교사들이 참여해 추모의 촛불을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하 전장영 박경석 대표가 경찰에 불법적으로 연행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68 단독 송광진 판사는 박경석 전장현 대표와 활동지원사 박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박 대표와 박 씨에게 각각 700만 원, 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전장현 죽이기 마녀 사냥 중단을 촉구하면서 비폭력 불복종 버스 행동을 진행하던 박경석 대표는 지난해 7월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 버스 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하는 시위를 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이튿날 석방됐습니다. 활동지원사 박 씨도 함께 연행돼 조사받았습니다. 경찰청은 박경석 대표 체포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박 대표는 그간 수차례 버스 운행을 방해해 경찰이 충분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 운행 방해를 지속한다고 예고했다면서 버스 운행 방해로 시민의 불편이 극심해 현행범 체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박 대표는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며 경찰서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휠체어, 안전띠 등이 마련된 장애인 수송 차량으로 호송해달라고 요구했음에도 경찰이 이를 무시하고 일반 차량으로 호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조사를 마친 후에도 즉시 석방하지 않고 불법 구금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3,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박 대표의 체포부터 경찰서 호송, 구금 등에 있어 경찰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의 명백성과 체포의 필요성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라며 피고는 공무원들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어 경찰 제지로 박 대표 등이 도로에 머문 시간이 1분도 채 되지 않는다며 박 대표가 교통방해, 버스의 운행 업무를 방해했다고도 미신고로 진행된 해당 집회가 집시법상 해산 명령의 대상이 될 정도라고도 단정짓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34회 대한민국 장애인 문학상 미술대전 이하 문학상 미술대전의 대상은 문학상 부분 진효심, 지체, 시각의 젠가, 산문부, 중편소설, 미술대전 부문 임경식, 지체, 꿈을 꾸다, 서양화에 돌아갔습니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0만 원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수여됩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이하장애총은 11월 11일 제34회 문학상 미술대전의 수상자를 발표했습니다. 금년 문학상은 운문과 산문의 2개 분야 총 272인이 공모 19인 19작품의 수상자가 선정됐으며 미술대전은 한국화, 서양화, 서예, 문인화, 전각, 서각, 공예조각 8개 분야 345인이 공모 총 58인 58점이 입상했습니다. 대상에 이은 최우수상은 문학상에서 2명, 미술대전은 1명이 수상했습니다. 문학상에서는 정영준, 시각, 이사하는 날, 운문부, 김인준, 시각, 암호, 산문부, 중편소설이 수상했으며 미술대전에서는 양동우, 시각, 묵매, 문인화가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미술대전 추천 작가를 대상으로 공모한 특별상에는 김형수, 지체, 틈, 사이, 서영화가 선정됐습니다. 시상식은 11월 13일 오후 2시 공간 오즈 1층 오즈홀에서 개최됩니다. 전시회는
11월 13일 수요일부터 11월 17일 일요일까지 5일간 같은 공간에서 열리며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시상식 및 전시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장애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2023년 말 기준 우리나라 교통 약자 수가 전년 대비 약 18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2023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교통약자 수는 총 인구 5,133만 명의 30.9%인 15,086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교통약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 이동의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합니다. 2022년 대비 총 인구수는 약 11만 명 감소했지만 교통약자는 약 18만 명 증가했습니다. 유형별로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973만 명으로 61.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장애인 264만 명으로 16.7%, 어린이 230만 명으로 14.5%, 영유아 동반자 245만 명으로 15.4%, 임산부 23만 명으로 1.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약자의 주 이용 교통수단을 조사한 결과 자치군의 이동 시에는 버스는 32.4%가,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걸어서 다니는 사람이 29.8%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내 이동에는 버스와 지하철을, 시외로 이동하는 승용차와 기차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모든 통행에서 바우처와 임차 택시 및 특별교통수단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용 비율은 바우처와 임차 택시의 경우 기초단체 15.0%, 광역단체 20.0%, 지역간 이동 12.1%였으며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기초단체 5.5%, 광역단체 6.7%, 지역간 이동 3.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각장애인의 버스, 지하철 이용률은 기초 25%, 광역 35.1%로 지체장애인의 이용률 기초 52.5%, 광역 54.8%나 청각장애인의 이용률 기초 68.9%, 광역 65.6%보다 낮았습니다. 지난해 특별시, 광역시의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를 대상으로 한 이동편의시설의 기준 적합 설치율은 85.3%로 조사됐습니다. 2021년 조사에 비해 3.8% 증가했습니다. 이동편의시설은 장애인용 승강기, 임산부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의 편리한 이동을 위한 시설을 말합니다. 휠체어 승강설비, 전자문자 안내판 등 교통수단의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 설치율은 88.3%로 2021년 조사 대비 8% 상승했습니다. 출입구, 승강기, 교통약자 화장실, 점자블록 등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 설치율은 2021년 대비 2.8% 상승한 82.8%로 나타났습니다. 시내버스 중 저상버스의 2023년 전국 보급률은 38.9%로 2022년 대비 4.1% 상승했습니다. 저상버스 배차 간격은 2023년 전국 평균 26.4분으로 2022년 26.8분에서 일부 개선됐으나 지역 간 최대 81.2분의 편차가 있었습니다. 2023년 저상버스 도입 노선 수는 2,497개로 2022년 1,831개 대비 666개 노선이 증가했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은 중증 보행 장애인 150명당 특별교통수단 한 대를 확보하는 것이
법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이런 법정 대수와 비교했을 때 특별교통수단의 확보율은 약 101.4%로 전국적으로 볼 때 법정 대수를 처음으로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는 2022년 4,268대에서 4,600대로 332대 증차됐습니다. 전체 운행 실적은 942만 건으로 2022년 대비 83만 건, 9.7%가 증가했으며 광역 이동은 41만 건으로 2022년 32만 건보다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박정수 종합교통정책관은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관심으로 이동 편의 시설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결과가 나타났다며 실태조사 결과를 전국 교통행정기관 및 사업자에 제공해 개선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이동 편의 시설 지속 확충 노력과 함께 교통약자 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도록 현장 종사자, 관리자, 교육을 강화하고 시청각 정보 안내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전국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가 총 5,49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0.9% 늘어난 수치입니다. 학대 의심 사례도 2,969건, 54.0%로 전년 대비 12.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2018년 3,568건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학대 의심 사례는 2018년 1,835건에서 매년 증가해 왔습니다. 학대 피해 장애인을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발달 장애인이 가장 많아 전체 79.9%를 차지, 학대 피해 장애인 10명 중 7명은 발달 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은 신체적으로 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 572건으로 학대 피해 건수의 30.8%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 정서적 학대 24.85%, 460건, 경제적 착취 23.9%, 443건 순으로 높은 학대 비중을 보였습니다. 경제적 착취의 경우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등 노동력 착취 피해가 전체의 7.9%인 112건이었으며 피해자 82.1%인 92건이 지적 장애인이었습니다. 학대 피해 장애인의 나이를 살펴보면 18세 미만 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가 전체의 18.5%로 263건이었으며 행위자는 부모가 39.5%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같은 장애인 학대 현황은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 11월 7일 발간한 2023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장애인 학대 피해 선고에 대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 172건을 실시하고 상담 및 거주 지원, 사법 지원, 복지 지원 등 학대 사례 1,418건에 대한 지원을 1만 7,127회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함과 아울러 2024년 10월 장애인 복지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등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자나 성범죄자,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에 장애인 표준 사업장, 이동지원센터,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등을 포함하는 등 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콘텐츠를 이용한 장애인 학대 관련 콘텐츠 확산 방지 및 조기 발견을 위해 경찰청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모니터링 중입니다. 보건복지부 이춘희 장애인 권익지원과장은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특히 학대 고위험 장애인에 대한 예방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한 대응 기반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동주택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광고용 모니터를 활용해 시정과 의정 및 교육청의 디지털 홍보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인천시 의회 제29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김종배 의원, 국민의힘은 서울시 성북구 한 공동주택 엘리베이터에 광고용 모니터 화면을 소개하면서 서울시는 거의 모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독도의 날 공익 광고와 안전대비 요령, 서울시 관광지 소개와 주요 도시개발 소식을 교육청은 2024 서울 융합과학 수학 메이커 축제를, 성북구청은 우리 동네 소식과 구정 홍보를 하고 있음은 물론 서울시 의회는 11월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시민 제보를 받는 의정 홍보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인천시는 버스터미널과 지하철 모니터 화면을 통해서 시정 홍보를 하고 있고 교육청은 공동주택 홍보를 2022년에 2번 실시했을 뿐입니다. 김 의원은 특히 서울시 의회는 각 구 시의원 이름과 사진 및 의회 전화번호를 알려 시민의 적극적인 제보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 다변화 시대에 따라 각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는 엘리베이터 모니터의 상업용 광고는 물론 지방의 대표적 축제를 홍보해 광고 수입을 얻는 채널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종배 의원은 인천시와 시의회 및 교육청은 상당한 예산 홍보비가 책정돼 있지만 시민에게 찾아가는 디지털 홍보 정책으로 시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소리로 보는 뉴스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 생활신문 미디어 생활, 소리로 보는 뉴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